오늘은 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 제10장. 여러 사람의 두뇌가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한다. 여러 사람의 두뇌가 조화를 이루면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한다. 이를 이끌어가는 추진력. 부자가 되기 위한 9번째 단계.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힘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 개인이 그 힘을 얻고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조직화되고 지적으로 유도된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곧 한 개인의 욕망을 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뜻하는 것이다. 조직적인 노력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두 사람 이상의 협동을 통해 얻어진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이 힘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축적된 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힘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힘이 조직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이라면 우선 그 지식의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직적인 지식의 원천, 무한의 지성. 이것은 앞서 말했던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과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하여 얻어진다. 축적된 경험. 지금까지 축적된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이다. 또한 이 경험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조직적으로 분류되어 각급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실험과 연습. 과학을 비롯한 인간사의 모든 분야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수집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지식들은 새로운 실험과 연구의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지식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분명한 행동 계획으로 조직화될 때 비로소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식의 주요한 3가지 원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계획을 세워 행동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계획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무조건 주입하기 전에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 집단을 통해 힘을 키운다. 협력 집단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이상의 사람이 조화의 정신으로 지식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력 집단의 도움 없이는 어떤 개인도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욕망을 재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왔다. 만약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면서 올바른 협조자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목표의 절반을 성취한 셈이 된다. 따라서 잘 선택된 협력 집단이 갖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에 대해 보다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협력 집단은 2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면에서의 특징이다. 경제적인 특징은 간단하다. 주변에 진심 어린 충고와 상담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협동 하에서만이 커다란 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단순하지만 그 위대한 진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경제적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협력 집단의 심리적인 측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힘에 관계된 것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2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거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마음이 탄생하는 것이다.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2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2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중 물질은 다시 분자와 원자 그리고 전자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그 구성 단위가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계에서 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2 사람의 마음이 조화의 정신 속에서 협력할 때 각 마음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의 단위들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이 협력 집단의 심리적인 측면을 이룬다. 협력 집단이 갖는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처음 나에게 일깨워준 사람은 카네기였다. 그리고 그 깨우침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카네기의 협력 집단은 약 50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철강의 생산과 판매였다.
훗날 카네기는 그처럼 막대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협력 집단을 통해서 얻은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부를 쌓는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 이들이 한결같이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이 협력 집단의 힘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 집단을 통하지 않고 이처럼 커다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다. 자연은 에너지로부터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연만이 알고 있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는 물질로 바뀐다. 인간도 자신의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러한 자연의 창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배터리에 비유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배터리를 연결하면 한 개의 배터리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같은 배터리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셀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두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두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있듯이 사람의 두뇌도 각각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배터리를 연결하면 더 큰 에너지를 내듯이 여러 사람의 두뇌가 조화의 정신 속에서 협력할 때 보다 큰 힘이 발휘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변에 조력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처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협력 집단의 심리적인 특징을 보다 쉽게 설명해 줄 또 다른 설명이 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두뇌가 조화롭게 협동할 때 그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는 그 집단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헨리 포드가 가난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며 지식이라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가 3가지 핸디캡을 극복하고 25년 내에 미국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는 건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포드가 가장 빠르고 두드러진 발전을 이룩한 시기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다음부터라는 점이다. 이 사례만 보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교류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포드는 하베이 파이어스턴, 존 버로스, 루터 버뱅크와 같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알게 된 이후로 눈부신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마음의 교류로부터 얼마나 큰 힘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헨리 포드가 재계와 산업계 인사들 가운데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은 별반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포드와 그 동료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조화와 공감의 정신 속에서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은 서로의 소질과 습관 그리고 사고력을 닮아가게 된다. 헨리 포드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향력을 흡수했고 그럼으로써 가난과 문맹과 무지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에디슨, 버뱅크, 버로스 그리고 파이어스턴과의 교류를 통해 포드는 자신의 두뇌에 이들 4사람의 지성과 경험과 지식과 정신력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 책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협력 집단을 구성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갔다. 당신도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간디에 대해 듣거나 본 일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간디를 괴상한 옷차림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는 괴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간디는 괴짜가 아닐 뿐더러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의 숫자를 통해 볼 때 그는 역사상의 그 어떤 인물보다 강력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처럼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단순하다. 그는 2억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위해 협력하자고 설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간디는 2억 명의 사람들을 강제성이 아닌 조화의 정신 속에서 영원히 협동하도록 설득하는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직접 나서서 아무나 2사람을 골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조화의 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협력하도록 설득해보라.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한데 모여 일하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무한의 지성에 있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위해 조화의 정신 속에서 일할 때 이들은 이 연합을 통해 스스로를 무한의 지성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힘의 원천 가운데서도 가장 커다란 힘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사의 많은 천재들과 지도자들이 의지한 것이기도 하다. 지식을 가져다주는 다른 두 원천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물론 우리의 감각들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한의 지성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을 읽으며 이 무한의 지성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결코 당신의 종교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내용들은 오직 욕망의 분명한 목적을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지금 각 장의 일부를 읽고 있지만 읽어나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명상한다면 내가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당신의 눈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다. 돈은 옛날에 여자들처럼 수줍음 많고 좀처럼 붙잡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돈은 일단 선택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쫓듯이 열정을 가지고 쫓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힘과 돈을 향한 그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그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욕망과 인내력과 계획성 그리고 실천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른바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오려고만 하면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 쉽게 들어오는 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강과도 같은 힘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그 강의 이쪽과 저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 한쪽의 흐름에 탄 사람들은 불을 향해 올라가지만 다른 쪽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가난을 향해 내려간다. 커다란 불을 쌓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흐름은 곧 자신의 사고 방식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불을 향해 올라가는 흐름을 형성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난을 향해 내려가는 흐름을 형성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향해 가는 흐름을 타고 있다면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쪽의 흐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줄 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노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책에 대해 단순히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다면 당신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두 흐름이 서로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주가가 폭락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반대쪽 흐름으로 쓸려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시 원래 흐름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1929년에 주가 대폭락 사건이 전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은 가난과 부는 종종 그 위치를 바꾼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가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의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부가 가난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깊은 생각과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이다.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가난은 언제나 대담하고 냉혹하기 때문이다. 부는 수줍음 많고 소심하다. 때문에 부는 손목을 쥐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분명한 계획과 불타는 욕망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난은 언제나 대담하고 냉혹하기 때문이다. 부는 수줍음 많고 소심하다. 때문에 부는 손목을 쥐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사슬 매니아 가입은 임현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